이 빙조산 같은 경우는 정말 강한 산성 물질이다 보니까 가정용에서는 사용을 많이 하지 않지만 이제 밖에서 외식을 하셨을 때는 꽤나 많은 곳들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면 먹을 때 사용하는 식초라든지 혹은 치킨무, 단무지, 오이 피클, 치킨무를 물에 씻어 드신다거나 하시는 게 좋겠고요. 발효식초 중에서도 조금 더 좋은 게 이 천연 발효식초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저희가 흔히 식초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거는 원료명이 나한테 맞는지를 일단 체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주정이나 설탕 같은 원료들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거. 안녕하세요. 이비엔센터 허준호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강의 때도 많이 여쭤보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식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식초, 비니거라고 해서 사과 식초든 굉장히 식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식초도 잘 드셔야지 내 몸에 득이 되는 거고, 잘못 드시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위산 과다라던가 혹은 오히려 좋지 못한 증상들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식초 같은 경우는 크게 나누면은 발효식초 그리고 합성식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합성식초라고 하면은 초산균도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흔히 빙초산이라고 하죠. 이 고순도의 아세트산인데, 이 99%짜리를 물에 희석해 가지고 단순히 신맛을 내기 위한 용도로 쓰여지는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정제된 설탕, 정제된 나트륨, 소금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빙조산 같은 경우는 정말 강한 산성 물질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 원액이 내 피부에 닿았다 라고 하면은 피부가 녹아내리거나 피부가 딱딱하게 굳거나 하는 등의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가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만약에 이거를 원액으로 복용을 하게 됐다 라고 하면은 식도 위가 타들어가는 증상, 혹은 심각하면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원액으로 드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가정용에서는 사용을 많이 하지 않지만 이제 밖에서 외식을 하셨을 때는 꽤나 많은 곳들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면 먹을 때 사용하는 식초라든지 혹은 치킨무, 단무지, 오이 피클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오이 피클, 치킨무 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만드는 업장에 따라서는 당연히 순수하게 정말 좋은 재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곳도 있겠지만, 대개가 플라스틱에다가 쌓여있는 그런 제품들에 들어있는 것들은 거의 다가 이 빙초산을 희석해서 사용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치킨물을 물에 씻어 드신다거나 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가 발효식초인데요. 이 발효식초도 크게 또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일단 발효식초 그리고 천연 발효식초,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마트에서 보는 식초들은 이 발효식초가 많아요. 이 발효식초가 뭐냐라고 하면은 주정이라고 해서 그냥 에탄올, 알코올이에요. 그러니까 알코올을 첨가해서 거기에다가 초산균을 넣어서 2, 3일 빠르게 발효시켜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저희가 흔히 마트에서 접할 수 있는 식초들이고요. 거기에 현미 에키스나 현미 향이 들어가면은 현미 식초가 되는 거고, 거기에 사과 에키스나 사과 향이 들어가면은 사과 식초가 되는 겁니다. 사과를 활용했기 때문에 사과를 가지고 발효를 했다고 하면서 이제 보통 100% 사과 식초라고 표현하는데, 사과 원물을 발효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영양가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정도 들어가지 않은 정말 그냥 빙초산을 원액으로 해서 희석해서 식초와 비슷한 산도 한 4%, 5% 정도 맞춰가지고 만들어진 식초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발효식초는 주정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초산균을 넣어서 2, 3일 짧게 발효시켜서 만들어진 식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발효식초 중에서도 조금 더 좋은 게 이 천연 발효식초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저희가 흔히 식초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천연 발효식초는 과일이든 곡물이든 그런 것들을 알코올 발효를 한번 시킵니다. 그리고 이 알코올 발효 시킨 거를 또 한번 초산균을 넣어서 초산 발효까지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식초가 이 천연 발효 식초인데, 이 천연 발효 식초를 드셔야지만이 흔히 말하는 식초에 유익한 성분들, 유기산이든 이런 성분들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드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타깝게도 보통 그냥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초들을 잘 보시면은 원료명에 주정이라고 꼭 써 있습니다. 제품 라벨을 보시면은 100% 발효 식초라고 써 있어요. 100% 발효 식초라고 해서 과일이든 곡물이든 그런 것들을 사용했다가 아니라
그냥 초상균을 사용해서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100% 발효 식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좋은 식초를 구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꼭 뒤에 원료명을 보시고 거기에 이제 주정이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없는 것들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간혹 가다가 설탕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설탕이 들어가 있는 거는 최대한 빼주시고, 보통 좋은 식초다라고 하면은 원재료명이 단일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 100%, 포도 100%, 현미 100% 라고 해서 정말 짧게 적혀 있거든요. 앞으로 제품을 구입하실 때도 원료명이 짧을수록 더 좋은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연 발효식초, 발효식초, 합성식초 세 가지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첫 번째 천연 발효식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연 발효식초를 만약에 구입하셨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드시면 좋겠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평상시 요리를 하실 때 사용을 하셔도 되시고, 정말 건강한 식초면은 평상시에 이거를 음용하셔도 돼요. 양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소주잔 한 잔 혹은 두 잔 정도 되는 양을 하루 종일 희석해서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간혹 가다가 식초가 아무래도 산도가 4에서 5% 낮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산성 물질이다 보니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식초를 마시면은 조금 치아가 부식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식초를 물고 입에서 부글부글 입에서 조금 오래 머금고 계시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 그냥 식초에다가 물을 섞어서 물 마시듯이 넘긴다라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식초물을 드시고 그냥 물로 한번 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위장에 부담이 있거나 위염 때문에 조금 드시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보통 식초를 식전에 드시면서 침 분비나 유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돕는다는 관점에서 식초를 식전에 드시기도 하는데, 식전에 드셨을 때 조금 불편하시다 라고 하면은 식사하시고 나서 가볍게 드셔도 괜찮고요. 물론 이럴 때 식초를 조금 넣고 물을 많이 넣어서 200ml, 300ml 이상 드시면은 일단 수분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소화 효소가 희석이 될 수 있어서 조금 목을 축인다는 정도로 드시면은 식초의 효능도 보시면서 위염이나 위장의 부담도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BM에서 봤을 때는 결국 식초도 식초 자체가 좋은 거는 맞습니다. 타입을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사과 식초든 포도 식초든 감 식초든 현미 식초든 안 드시는 것보다는 좋기 때문에 드시겠지만, 만약에 내 타입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M타입 분들은 현미 식초, 사과 식초는 조금 모호해서 조금 이게 M타입에 맞다 S타입에 맞다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M타입 분들은 현미 식초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S타입 분들은 포도 식초나 감 식초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초 중에서 MS 나눠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식초로 나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원료명을 보시고 그 원료가 나한테 맞는 과일이나 곡물로 만들어졌으면은 거기에 따라 드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히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사과 100% 식초, 현미 100% 식초라고 하면은 그 사과나 현미는 그 원물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과 액기스든 사과 향이든 를 첨가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가끔 식초 중에서 쌀 식초나 현미 식초라고 나눠서 있는데, 결국 그것도 원물을 보시면은 현미를 도정해서 만들어진 게 쌀이고 그 쌀을 가지고 식초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료 자체 효능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쌀 식초보다는 현미 식초가 원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많고 그거를 그대로 발효시킨 거기 때문에 현미 식초가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쌀과 현미, 벼 자체가 그 성질을 보면은 M타입에 가깝기는 해요. 그래서 정말 민감하신 분들은 S타입 분들 중에서 흰밥 드셨을 때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긴 하지만 보통 저희가 이제 흰밥 정도는 모두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식초로 봤을 때 쌀 식초는 그래도 SM 구분 없이 드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더 좋은 거는 굳이 쌀 식초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S타입 분들은 쌀 식초보다는 감 식초나 포도 식초나 나한테 맞는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식초를 활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레몬 같은 경우는 굳이 비교를 하면은 오히려 고기가 산성식품이고 레몬은 생각보다 산성식품은 아니에요. 신맛은 나지만 산성식품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당연히 식초는 아세트산이기 때문에 산성식품은 맞아요. 산성식품도 아까 뭐 빙조산처럼 이게 원액이 너무, 그러니까 산도가 너무 높아서 그럴 경우에 내 몸에 문제가 되겠지만, 적절한 산도 4에서 5% 정도를 드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내 몸에는 더 유익한 성분들이, 아세트산이 산성 물질이지만 그 아세트산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유기산이든 그런 생리활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초를 물론 원액으로 드시면은 너무 시고 좀 위나 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원액으로 드시기보다는 좀 많이 희석을 해서 10배 정도 희석해서 드시면은 아마 위나 장에 식도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BM을 열심히 실천하시고 계시는 분들일수록 식초도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보통 많거든요. 그래서 식초를 선택하실 때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거는 원료명이 나한테 맞는지를 일단 체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주정이나 설탕 같은 원료들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거. 두 가지만 신경을 쓰셔도 식초를 고르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식품들이 흔히 갈 수 있는 마트에는 잘 없다 보니 뭐 순수하게 제품을 만드는 곳에 가셔서 식초도 구입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빙초산은 평상시 직접 구입해서 먹을 일은 없지만 생각보다 평상시 외식을 하시거나 하셨을 때 생각보다 많이 섭취를 할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가 있으니까 최대한 밖에서 외식하실 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EBM을 실천하시는 분들 중에서 뭘 더 챙겨 먹을까, 어떤 식품을 더 챙겨 먹으면 더 좋을지, 어떤 영양소를 더 챙겨 먹으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것보다는 기본만 잘하셔도 평균 이상은 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품이 더 좋다라고 해서 뭐 챙겨 드시기보다는 내가 평상시 먹는 음식들 중에서 평상시 구하기 쉬운 것들 위주로 하시면서 나한테 맞는 것들로만 잘 하셔도 기본은 가는 거고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내가 평상시 요리를 하실 때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설탕이든 간장이든 식초든 뭐 고춧가루든 그런 조미료들부터 바꿔 나가시는 거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뭘 더 사서 먹기보다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지만 조미료 하나하나가 꽤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뱀을 실천하시는 분들 중에서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 몸이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은 가끔 외식을 하셨을 때 분명 이 원료를 보면은 나한테 다 맞는 것들인데 먹고 나서 가렵다거나 조금 속이 안 좋다거나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김없이 원료는 괜찮지만 간장이든 설탕이든 가진 양념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실천율이 좀 올라왔다 라고 하시면은 그런 사소한 조미료부터 해서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보시면은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건강한 삶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